자, 지금 한국당이 선거에 저 정도로 쥐고 나면 당내에 다 그냥 꼬랑지를 내리고 정말 국회의원 자기 선거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전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한다고 불출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병두 의원이 미투에 연관되어서 국회의원직 사퇴한다 했지만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이제 나가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뭘 발표하는 거는 그냥 발표일 뿐입니다. 국회 전체 본회의에서 사퇴한다고 해도 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사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전 투구, 그건 뭡니까? 뻘밭에서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뻘칠갑이 되겠지요. 이전 투구가 아니라 똥밭에서 싸움을 하는 모양처럼 지금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가 쇄신을 하겠다니 이제는 이 부분을 반대한다고 친박이 나오고, 왜? 김성태 너는 진위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바른당 탈당파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냐. 그 친박 반박에 지금 개파 싸움이 나오고, 비박 이 핸드폰 문자가 또 카메라에 찍혀서 또 싸움질이 나고 하면서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32명이 김성태가 일방적으로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김용태는 김성태 외에는 없다. 한성규는 이 기회에 주류가 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력화를 하고 친박 비박이 이 와중에도 싸우는 걸까요? 그래야 주류가 돼야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또 해먹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오래 해먹는 거 말고는 관심사가 없으니 이 와중에 저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박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해먹었던 장관 출신들은 불출마라고. 그러니까 친박은 저들이 살아남으려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김성태는 중앙당을 축소시킨다는 해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고 지원금이 다 나와서 그 지원금으로 중앙당이 다 유지되고 있는데 분기마다 꼬박꼬박 몇십억씩 나오잖아요.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가니. 그런데 다른 여당들은 그걸 다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스스로 국고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면서 당직자들을 사표를 다 받겠다. 당뇨들을. 좀 미치지 않고는 어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나 지금 뭔가를 비대위원장을 자신의 손에 이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내세워서 새로운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이 기회에 당권을 잡겠다라는 꼼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용납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당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저놈 정당에 눈꽃만큼의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숫자가 110여 석이 넘어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에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 성향을 가진 정파이기 때문에 저 정당이 엉망이 돼버렸지만은 정신은 좀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해도요, 정신은 이렇게 챙기고 있어야죠. 안보를 포기하고 북한과 무슨 이 평화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는다? 언제 요즘 반공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수구적인 대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침묵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서서 뚜쟁이 노릇을 하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붙어먹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나 한반도 안보에 대한 틀,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틀은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보수 수구 꼴통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부분입니까? 판문점 선언 내용을 한국당 의원들 중에 꼼꼼히 읽어보고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느낀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다 읽어봤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적혀있는 어체나 말투나 내용을 봐서 이게 판문점 선언이 한국을 위한 건지 북한을 위한 건지 김정은이 뜻인지 문재인이 뜻인지 구별이 안 가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 내용이나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한국당 의원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위기에 당 대표를 맡았으면 본인이 장렬하게 산화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지방선거는 오는 과정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지도 못하고 뭔가가 시부랑시부랑 하면서 불만에 가득 차서 쫓겨난 사람처럼 싸움이 끝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헛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경기 전에 다 썼어야지요. 자,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제가 저 사람 14일 날 아침에 집에 간다 했잖아요. 이런 거는 애측도 아니고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도 아니죠. 주로 글로 했지,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이나 미북 회담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당론화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두 번 다시 한국당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선거에 지더라도 선거 성패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가치고 철학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당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권을 잡겠다고 저 쌈박질을 하고 있고 요즘 또 보수 일각에서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붙어 먹으면 노예가 체질이 몸에 배이면 그 노예 체질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구나라고 보수 일각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요. 제가 요즘 이제 이빠른 소리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 보수 팔아서 이전에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고달팠어요. 그런데 일베나 이런 데서 지금 아주 웃기는 소리들 하고 황장수는 문재인이 간첩이다. 그래서 안 잡아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짜내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한 비판만을 하기 때문에 못 잡아가는 겁니다. 비판만을 가지고 잡아갈 수 있어요? 민주사회에서요? 자, 그래서 아무리 보수가 어렵다고 이 보수에서 노예 기질들이 드러나서 트럼프를 빨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계가 곤란하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왜 그렇게 삽니까? 보수요. 지금 한국당도 완전히 망해야 되고요. 보수 리더라는 사람들도 망해야 됩니다. 보수 분열을 시켜요. 분열되지 않고 지금 이런 보수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끌고 간다고 그게 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한국당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념에서 당신들끼리 지금 서로 다망한 집구석에 문서 차지하겠다고 이념을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놈이 나오면 제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바닥까지 까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해부를 해버리고 정치를 못하게 만들 거니까 장난치지 말기를 바라요. 너네들 당권 잡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장난감이에요?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치기 바라요. 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이겼다고요. 너들 마음대로 그렇게 오만하게 하고 그 선거 전에 나왔던 온갖 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되어서 이제 대권 후보 운운하는 소리까지 나와서 왔는데
그렇다고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연관된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재판, 드루킹 재판이 있었죠. 6월 20일. 오늘 재판에서도 그랬답니다. 판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재판은 그만하고 판결을 하자라고 하니까 검찰이 연기를 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와서 6월 20일로 또 연기를 했어요. 판사는 이제는 재판 종결을 하자고 하니 검찰이 또 시간을 끌더라는 겁니다. 끝낼라 하면 연기하고 끝낼라 하면 연기하고 결국 검찰은 특검에 갖고 가지 않고 드루킹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특검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드루킹과 관련한 우리의 수사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별도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질질 꺼서 특검 무력화시켜서 김경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고요. 자, 이재명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방송 중에 선거 토론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당선 직후부터 언론의 인터뷰에 신경질적인 아주 오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재명이나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제거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 잘못은 잘못대로 규명돼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기고 나면 끝이다? 아니죠. 언수미 문제. 조폭이 도박으로 돈을 번 조폭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 번 조폭이 운전기사와 차를 대줬다라는 문제와 그 이후에 운전기사나 그 가족이 취업을 성남시에 했다라는 문제. 자, 이 문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기 전에 1년 쯤을 그런 지원을 받았다라는 문제요. 정치인이라면 심각한 문제지요. 이 또한 사라져버리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이제 오히려 매크로를 가지고 하겠다면서 경찰이 대거 수사력을 집중을 해서 옛날에 2012년 대선 주변에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조작을 수사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포스코 인사 회장과 둘러싸서 이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는 기업 인사나 포스코야 사실상으로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그게 정부의 지시를 받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개입은 안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포스코 인사에 실세들이 개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지적을 하고 이러면서 내부 싸움이 난 모양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은 언론에다 대고 임종석이한테 들은 4.27 판문점 회담 때 일하라면서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빗대어서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 많다 해서 마치 김영철이가 제동을 걸어서 북한의 김정은의 문신의 폭에 제한이 있는 듯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밖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겠어요? 김정은이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썩 한국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북한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슈퍼 남북 특위를 민주당은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특위를 만들어서 북한에 퍼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북 철도나 가스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남북 특위를 만들어서 입법은 물론이고 예산 여러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상까지도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반도 신경제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남북의 철도, 도로, 가스관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우리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국회의 특위가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에서는 무슨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 여권 주변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한 이야기가 이제는 거의 설로 되어가고 이제 입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 10만 명씩 북한의 근로자를 데리고자 이번 선거 때 저 경기도 북부에 출마한 사람들이나 일부 지사 후보 중에는요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 근로자 데려와 가지고 파주 일대에 출퇴근하는 북한 공단을 만들자. 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출퇴근하게 만들면 한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 5, 6만 원 받다가 앞으로는 150, 60만 원을 10배 이상을 줘야 되고 그들이 왔다고 그 15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쓰겠습니까? 95%는 뺏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북한 근로자 10만 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줘서 그 돈이 김정은이 손아귀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도록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정권의 앞잡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씩 되는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데려와서 4년짜리 취업 비자를 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앙의 고위 관계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데도 지방에서는 일손이 없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도 없고 외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근면한 북한 노동자들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 말을 할 때쯤에는 벌써 정부에서 시켜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해서 이것이 언론에 나오는 거죠.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본부는 법무부 외국인력 정책과와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제를 지금은 사라졌지요. 이걸 부활시켜서 북한 근로자한테 적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지정된 회사만 다니고 옮길 수 없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실현이 되면 4년 후면 매년 10만 명씩 북한 근로자 40만 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국내 이 중소기업이 인력을 못 구한 부족 인원만 10만 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34만 명까지 그게 늘어난대요. 그거를 북한 근로자들한테 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가 5만 5천 명이 일했는데 이들에게 1인당 기본급이 75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만 한 3, 4천 원 되고 그리고 각종 수당을 다 합치면 월 200달러. 즉 22만 원 정도인데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때보다는 1인당 10배 정도가 더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40만 명이 외국 북한 근로자가 평균 임금 즉 240만 원을 받아간다면 이 수입만 해도 연간 11조 5천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한테 돈을 주고 싶어서 이런 안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이 정권에 의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여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